네,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17차 시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론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 생각력이 잠깐 보면은요,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투수와 타자의 수를 조사를 했대요. 자, 1번 볼게요.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자, 임의로 한 명을 택하겠대요. 그러면 전체 대상은 27명이 되겠죠. 27분의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의 확률, 왼손을 쓰는다.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왼손. 11.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한대요. 투수. 그럼 누구예요? 12명 중에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의 확률, 왼손을 쓰는 선수 4. 해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표 안에서 본 건데요. 이제, 때라는 걸 잘 보시면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 27이죠.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 12죠. 이 때라는 말이 앞으로 쭉 읽어가다가 때가 나오면 딱 한번 걸리셔야 되거든요. 때 하면, 이 앞부분이요. 전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가장 큰 의의는 전체 사건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무조건 대건고 1, 2, 3학년 전체가 돼야 되는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다면 우리 반으로 전체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일단은 전체를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선수가 투수인 사건을 A, 왼손을 쓰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투수로서 왼손을 쓰는 선수는 A 교집 A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나 이렇게 말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해서요. 확률이 0이 아닌 0이면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겠죠.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이렇게. 자, P 읽을 때는요. P, B바 A고요. 한글로 읽을 때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되는 평원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B의 조건 확률을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경우의 수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NA니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가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이렇게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여러분 훨씬 간단해요. 근데 어떤 문제는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 항을요, 근원 구간인 NS로, 나눠버리면은요, 이게 뭐가 돼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전부 다 집합을 차용해서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바꿔볼까요? 중요합니다. 문제도 어렵게 내기 쉽고요. 수능에서도 어렵게 잘 낼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밑에 볼까요? 얘 보니까는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대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걸리셔야 돼요. 홀수일 때, 이게 전체 사건인 거예요. 그 수가 10의 약수 확률을 구하여라. 자,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은 A, 10의 약수인 사건은 B라고 하면은요, 우린 결국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P, B바 A.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A가 5분의 9고 B가 9분의 2여서 9분의 5분의 9분의 2에서 5분의 2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제가 간단할 때는요. 경우의 수로 가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홀수인 사건 A, 홀수가 몇 개예요? 5개. 그 중에서 이 중에서 10의 약수인 거 몇 개요? 10의 약수 1과 5, 2개. 그래서
그러면 조건 확률은요, 간단한 문제는 암산도 가능해요. 근데 서술형 쓰실 때는 사건 정도는 써 주셔야 돼요. 식도 써 주셔야 되고요. 근데 언제요? 어려운 문제나 확률로만 주어졌을 때는 저 경우의 수로 풀 수가 없어요. 그때는 확률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요, 그 수가 소수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한 개의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인 사건. 6의 약수인 사건. 네, 이걸 A라고 두고요. B를 소수인 사건. B라고 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약수일 때 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 그다음 PA, B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A가 몇 개예요? 눈은 6의 약수 1, 2, 3, 6 4개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갈게요. 4분의 이 중에 소수 2, 3 2개죠. 2분의 1 쓰시면 돼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학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했대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학생 여학생 확률을 구해달래요. 찬성한 학생 누구예요? 찬성한 학생 요거예요. 전체가 21이고요. 여학생 8이에요. 그래서 20이면 8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건부 확률은 간단하게 나오면 경우의 수로 풀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확률의 곱셈 정리. 앞에서 덧셈 정리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뭐가 있을 것 같냐고. 곱셈 정리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수학 이론 배울 때요, 덧셈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 있을 수 있다. 곱셈 공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추론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조건부 확률에서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죠. 네. 자, 이거를 이항 정리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돼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분의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이거 곱셈 정리는요, 어떤 걸 순차적으로 뽑는 경우의 수에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얘를 몰라도 문제는 또 풀려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여러분이 이 공식을 모르면 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건을 잡아서 식을 쓰는 것 역시도 공부를 식을 쓰는 것도 여러분이 꼭 학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자 안에 이게 오탄 것 같아요. 상자 안에 그냥 아몬드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10개랑요, 호두 초콜릿 6개가 들어있대요. 총 16개가 있죠. 이 상자에서 민수와 선미가 차례대로 초콜릿을 한 개씩 꺼낼 때요, 두 사람 모두 호두 초콜릿을 꺼내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구하면 16분의 호두 초콜릿 6개. 누구요? 민수. 꺼낸 초콜릿은 넣지 않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15개. 그 다음에 누구? 선미가 몇 개요? 5개. 그래서 8분의 1이라고 여러분 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잡았는지. 자, 민수가 꺼낸 초콜릿이 호두 초콜릿인 사건을 A. 왜냐면 호두 초콜릿을 꺼내야 되니까요. 선미가 꺼낸 초콜릿이 호두 초콜릿인 사건을 B라고 두면은요, PA는 이렇게 될 거고요. 선미는 민수가 꺼낸 다음에만 뽑을 수 있으니까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B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네,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안 돼요. 자, 흰색 탁구공 8개랑 주황색 탁구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탁구공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꺼낼 때요,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 순서로 탁구공을 꺼내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거 그냥 가면 되죠. 흰색 탁구공을 뽑아내는 사건은 A, 주황색 탁구공을 뽑아내는 사건은 B라고 하면은요, 흰색을 뽑고 주황색을 뽑아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뽑고 얘가 뽑혔다는 가정하에 얘를 뽑으면 되죠. 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 탁구공 총 몇 개요? 12개 중에 8개 뽑고요. 탁구공 몇 개 남았어요? 11개 중에 주황색 몇 개요? 4개.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면 33분의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예제 6번. 네, 요거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느 회사는 같은 부품을 A 공장에서 40%, B 공장에서 60%를 납품하는데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전체 100인데 그 100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요. S도 지워버리는 게 보기 편해요. A고 요게 B예요. 그죠? 이 두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은 1, 2%래요. 그러면 A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의 수, 사건 A. 그 다음에 부품이 B 공장에서 생산된 사건을 B라고 두고요. 불량품이라는 사건 하나 더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량품 요 가운데 이렇게 끼는 거예요. 불량품의 사건은 E, 에러니까 E라고 둘게요. 자, 이때 이걸 구해달래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의 확률. 그럼 불량품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P2를 찾으면 되는 거죠. 불량품이니까. 근데 이 불량품은 A 공장에서 만들고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B 공장에서 만들고 불량품일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는 여기 쓴 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A 공장에서 만들어요. 0.4죠. 40%니까. 근데 불량률이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B 공장 0.6이고요. 얼마요? 불량률 0.2%. 그럼 계산하면 0.004죠. 거기에 0.012니까는요. 0.016이 여러분 불량률이에요. 자, 이럴 때 두 번째가 문제예요. 택한 부품이 불량품일 때 전체 사건이 어디로 제한이 걸려요? 불량품일 때로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A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산됐을 확률이에요.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량품, 그 다음에 요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A에서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B에서도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예요. A, 2죠, 2. 네. 그러면 요 분모 요거 들어가면 되죠. 0.004, 0.012. 그다음 분자는요. 이거 그대로 올라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16분의 4 얼마요? 4분의 1 2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 식 쓰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제 7번이요. 와, 이거 여러분의 사고를 뒤흔들 수도 있어요. 어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0%래요. 네, 여러분 90%의 확률이래요. 야, 이거 거의 뭐 100% 믿어도 되겠죠? 즉 참말을 참이라고 판정한 확률과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판정한 확률이 모두 0.9래요. 거짓말할 확률이 0.2인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네,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어떻게 해요? 때가 있죠. 그죠? 예. 거짓말이라고 판정했을 때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됐을 때 실제로 거짓말 쓸 확률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라고 판정. 그다음에 실제로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거 분에 뭘로 가야 돼요? 실제로 거짓말과 거짓말을 했고 실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라고 탐지했을 확률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식을 써주시면 거짓말을 할 확률 얼마예요? 0.2.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가 이걸 거짓말로 판정할 확률이 0.9죠. 제대로 판정. 실제로 이 친구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 곱하기인데 이렇게 써놓구나 제가.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 오류니까 이거죠. 그거분에 실제로 거짓말했으니까 요거죠. 0.2에 0.9.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요 똑같이 가요. 예, 그래서 100 곱하면 돼요. 18 더하기 8을 푸네요. 18. 26분의 18, 13분의 9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친구가 거짓말이 0.2%죠. 그러니까 20%인데, 네. 20%가 실제로 거짓말을 했을 확률,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이라고 판정했을 때, 그럼 여러분 90%의 가능성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생각보다 적어요. 뒤를 넘어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특히 컴퓨터, 컴공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 베이지 장면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감기 기관지염 폐렴에 걸린 환자는 보통 기침을 한대요. 이 기침은
이 기침을 할 확률을 안다고 할 때 기침을 하는 환자가 감기 기간 전 폐렴에 걸려있을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영국의 목사이자 수학자인 베이지는요, 이런 확률을 이용해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 주어진 확률을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를 베이지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A, B의 확률이랑요, 조건부 확률 일할 때요, 반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한 정리거든요. 특히 그 컴퓨터에서 스팸 메일 분류하는 방법의 이론이 베이지 정리가 쓰이더라고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저도 컴공학생의 프로그래밍 한 거 뭐죠? 아무튼 면접 특강 하다가 알게 됐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가 생각해낸 이 확률 이론은요,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베이지안 기기학습은 컴퓨터의 독자적 학습 능력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 응용된다고 합니다. 네, 응용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2,000명 중에 한 명의 꼴로 감염되는 어느 바이러스 감염률을 판정하는 검사법의 정확도가 90%래요. 와우! 90%면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검사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일 때 오른쪽표를 완성해 달래요. 오른표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90%가 정확하다 그랬으니까요. 감염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요? 90% 정확할까? 9명.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은 1명이겠죠. 비감염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비감염자는 정확하게 90%를 정확하게 판정하겠죠. 그래서 17919가 나오고 17991 17991 나오면 되고요. 거기가 2008이고 여기가 17992가 나오면 돼요. 네. 자,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 이거예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전체 집합이 되죠. 양성 반응 2008명이에요. 그 중에서 감염된 사람일 가능성 9죠. 그래서 얼마요? 0.004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검사 수가 많아지면은요, 정확수가 90%면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이 베이지 정리 어디다 썼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베이지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표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 컴퓨터로 이렇게 매번 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이지 정리 적용을 해볼게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을 A라고 두고요.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 뭘 찾아내면 되냐면 얘를 찾으면 돼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주시면 되죠. 이때 여러분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면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니까는 양성 반응은 전체 얼마요? 2만 명 중에서 양성 반응 2,008명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요. 2만 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죠? 그럼 베이지 정리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어떻게 구해요? 네, 걔 어떻게 구해요? A가 일어났다는 가정에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요거 지울까요? PP 위로 올릴게요. 여기다 PB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요 PA라는 게요. 이렇게 되죠. A는 뭐냐면은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요. 감염자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면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면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겠죠. 네,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10분의 9 곱하기 2000분의 2만분의 10 더하기 19999 곱하기 2만분의 19990 이야, 이것뿐이에요. 이거 얼마인가요?
B가 뭐예요?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얼마예요? 10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건 9명이죠. 그래서 10분의 9예요, 제가. 10분의 9 곱하기 2만 분의 10. 그럼 여러분 다 2만 다 날릴 수 있죠? 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잘못 쓴 걸 갖다 베꼈어요. 죄송해요. 네. 맞긴 맞죠. 네, 19990, 1999가 맞긴 한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B가 아닌 건데, 네, 약분하면 얼마예요? 네,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넘겨서 쓸게요. 여러분, 2만이랑 10이랑 다 날리면 돼요. 그죠? 네, 다 날리면 얼마 돼요? 2만. 이 10에다가 이거 더하니까는 2만 90 더하는 거죠. 2만 80 분의 얼마요? 90.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대충 0.0045 정도의 값이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검사의 정확도가 90%인데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률이요. 0.0045, 1%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재미난 얘기죠. 이게요, 여러분, 암 진단 같은 것도 이제 90%, 95%, 이제 99%만 이렇게 갈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암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에 이제 오차들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나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사시 내용이 좀 길었죠? 네, 여기까지 수업은 할게요.